여러분, 노화는 얼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름보다 먼저 늙는 곳이 바로 발입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약해지는 순간 인생이 멈춥니다. 단 2주만 움직이지 않아도 다리 근육은 10년을 늙습니다. 심장은 아직 뛰지만 발이 멈추면 그 심장은 외롭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 걸음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진짜 노화를 멈출 시간입니다. 오늘 단 한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올해 70입니다. 의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며 40년을 살았죠. 제 전공은 노인의학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묻습니다. 선생님,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거울을 보세요. 흰머리가 보이나요? 주름이 보이나요? 그게 노화의 신호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노화의 첫 신호는 얼굴이 아닙니다. 바로 발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발이요? 네, 발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찾았죠.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얼굴도 아니고 손도 아니었습니다. 다리였습니다. 발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노화연구팀의 보고서를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죠. 60세 이상 인구의 80%가 하체 근육 약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균형 감각이 떨어졌죠. 넘어지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계셨습니다. 75세 박영수 씨였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젊습니다. 머리도 성하고 눈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넘어질까요? 저는 그분의 다리를 검사했습니다. 허벅지 둘레를 재봤죠. 근육량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근력이 정상인의 50%밖에 안 됐죠. 박영수 씨, 문제는 다리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죠. 저는 의사로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노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요. 얼굴의 주름을 보며 나이를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노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발의 주름, 다리의 쇠약함. 그것이 진짜 노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는 인체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멈추면 차는 멈추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멈추면 인생이 멈춥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리가 뭐가 중요해? 그냥 걸으면 되잖아.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압니다. 다리가 약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제가 진료실에서 본 풍경들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환자, 버스에 오르지 못하는 환자, 화장실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환자.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다리가 약했던 겁니다. 저는 의학 교과서를 뒤적였습니다. 논문을 찾아봤죠. 전 세계 연구자들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화는 발부터 시작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위가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수천 번 움직입니다. 체중을 지탱하죠. 그러니 가장 먼저 닳는 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얼굴 주름을 걱정하기 전에 발 건강부터 챙기세요. 화장품에 돈 쓰기 전에 신발에 투자하세요. 피부과 가기 전에 정형외과부터 가세요. 사람들은 웃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발이 건강해야 인생이 건강합니다. 이것은 40년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저 역시 70입니다. 제 발도 예전 같지 않죠. 하지만 저는 매일 걷습니다. 다리 근육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발이 멈추는 순간 제 인생도 멈춘다는 것을요. 제가 의대생이었을 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침상 안정이라는 개념이었죠. 아픈 환자는 쉬어야 한다. 당시에는 당연한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을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 논문을 읽고 충격을 받았죠. 건강한 성인 남녀를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2주 동안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누워있게 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 2주 만에 허벅지 근력이 30% 감소했습니다. 30%입니다. 이것은 20년에서 30년의 근육 노화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2주가 10년이 된다니.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1년에 한 번 여행 갈 때만 오래 걷습니다. 평소엔 차를 타죠.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평소에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사라집니다. 빠르게 사라지죠. 제 환자 중 한 분이 있었습니다. 68세 이정희 씨였습니다. 그분은 무릎 수술을 받았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2주 동안 안정을 취하세요. 이정희 씨는 그 말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2주 내내 침대에만 누워 있었죠. 수술 부위는 나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2주 후 일어서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선생님, 제 다리가 왜 이래요? 제가 중풍이라도 온 건가요? 아닙니다. 중풍이 아닙니다. 근육이 사라진 겁니다. 단 2주 만에요. 저는 그분께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다시 걷는 연습을 했죠. 3개월이 걸렸습니다. 2주 동안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는데 3개월이 걸린 겁니다. 이것이 인체의 법칙입니다. 잃는 것은 빠르지만 되찾는 것은 느립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누워있는 2주는 세월로 치면 10년입니다. 10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합니다. 2주쯤이야 뭐 어때? 쉬고 싶으면 쉬는 거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2주의 휴식이 재앙이 됩니다. 저는 80이 넘은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집에만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죠. 왜냐하면 다리가 약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다리가 약해서 나가지 않으니 더 약해집니다. 더 약해지니 더 나가지 않게 되죠. 그렇게 점점 집안에 갇힙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일찍 움직였더라면, 조금만 일찍 걸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단 14일의 나태가 10년의 노화로 바뀝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입니다. 저는 70이지만 매일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죠. 그리고 걷습니다. 비가 와도 걷습니다. 눈이 와도 걷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순간 늙는다는 것을요. 쉬는 순간 무너진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고.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더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젊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가르쳤습니다.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항상 물었죠.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고요. 학생들은 대답했습니다. 뇌입니다. 심장입니다. 폐입니다. 틀렸습니다. 다리입니다. 학생들은 의아해했죠. 다리요? 네, 다리입니다. 인체의 50% 근육이 두 다리에 있습니다. 50% 뼈도 두 다리에 있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의 절반이 다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해부실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다리의 구조를요. 경이로웠죠. 강한 뼈가 있습니다. 대퇴골, 경골, 비골. 이 뼈들은 인체에서 가장 튼튼합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무게를 견디죠. 그 위에 근육이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이 근육들은 엄청난 힘을 냅니다. 우리가 걷고 뛰고 점프할 수 있는 이유죠. 그리고 관절이 있습니다. 무릎, 발목, 고관절. 이 관절들은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충격을 흡수하죠.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저는 이것을 철삼각 구조라고 부릅니다. 강한 뼈, 강한 근육, 유연한 관절. 이 셋이 균형을 이뤄야 다리가 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있었습니다. 72 세강민수 씨였죠. 그분은 젊었을 때 운동선수였습니다. 마라톤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걷기도 힘들어했습니다. 강민수 씨,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발목도 시큽니다.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져요. 저는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결과를 보고 놀랐죠.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었습니다. 발목인데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강민수 씨, 젊었을 때 무리하셨나 봅니다. 철삼각 구조가 무너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설명해드렸습니다. 뼈는 튼튼했지만 관절이 망가졌다고요. 관절이 망가지니 근육도 약해졌다고요. 그렇게 균형이 깨졌다고요. 강민수 씨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뼈만 강하면 안 됩니다. 근육만 키워도 안 됩니다. 관절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수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다리를 다친 환자들을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였죠. 예를 들어볼까요? 무릎 관절이 다쳤다고 칩시다. 통증 때문에 걷지 않게 됩니다. 걷지 않으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죠. 근육이 약해지니 체중을 못 견딥니다. 그러면 척추에 무리가 갑니다.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비유합니다. 다리는 건물의 기둥이라고요. 기둥이 약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한쪽 기둥만 약해도 전체가 기울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약하면 척추가 휩니다. 골반이 틀어집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목이 뻐근합니다. 모든 게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80대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허리 통증을 호소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다리는 괜찮으세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리가 약합니다. 걷기 힘듭니다. 바로 그겁니다. 허리가 아픈 이유가 다리 때문입니다. 다리가 약하니 허리가 보상하는 거죠.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허리 치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리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철삼각 구조를 되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키우면 됩니다. 첫째, 뼈를 강화합니다. 칼슘을 섭취하고 비타민 D를 챙깁니다. 둘째, 근육을 키웁니다. 매일 스쿼트를 하고 걷습니다. 셋째, 관절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다리가 살아납니다. 저는 70입니다. 제 다리도 예전 같지 않죠. 하지만 저는 매일 관리합니다. 아침에 칼슘제를 먹습니다. 점심에 산책을 합니다. 저녁에 스트레칭을 하죠.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다리의 철삼각 구조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진다는 것을요.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오래갑니다. 다리가 튼튼해야 인생이 오래갑니다. 이것은 의학의 진리입니다. 저는 순환기내과와 협진을 자주 했습니다. 심장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게 있었죠. 심장이 나쁜 사람은 다리도 나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리가 혈액순환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인체의 혈관 절반이 두 다리를 통과합니다. 신경의 절반도 다리를 지나가죠. 생각해보세요. 심장에서 내려온 피가 어디로 갑니까? 다리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내려가는 건 쉽습니다. 중력이 도와주니까요. 하지만 올라오는 건 어렵습니다. 중력을 거슬러야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올라올까요? 바로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합니다.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합니다. 그러면 혈관을 압박하죠. 피가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이것을 근육 펌프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제2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심장은 위에 있죠. 하지만 아래에도 심장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 근육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있었습니다. 65세 박순자 씨였죠. 그분은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했습니다.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붓는다고요. 박순자 씨, 낮에 많이 앉아 계시나요? 네, 저는 사무직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앉아 있으면 다리 근육을 안 쓰게 됩니다. 근육 펌프가 작동하지 않죠. 그러면 피가 다리에 고입니다. 박순자 씨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합니다. 움직이세요. 1시간마다 일어나서 걸으세요. 그러면 다리 근육이 펌프질을 합니다.
저는 발바닥의 비밀도 알려드렸습니다. 발바닥에는 모세혈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손보다 3배나 많죠. 왜 그럴까요? 발바닥은 땅과 닿는 부위입니다. 충격을 받죠. 그 충격을 흡수하려면 혈류가 풍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발달한 겁니다. 그런데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혈관들이 퇴화합니다. 혈류가 줄어들죠. 그러면 발이 차가워집니다. 저리기도 하고요. 저는 70대 환자들에게서 자주 봤습니다. 발이 차갑다는 호소를요. 엄동설한도 아닌데 발이 얼음장 같다고요. 저는 진단했습니다. 말초순환장애입니다. 피가 발끝까지 안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걷지 않아서입니다. 다리 근육을 안 써서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강조합니다. 심장을 살리고 싶으면 다리를 먼저 살리세요. 심장만 좋아서는 소용없습니다. 다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실제로 신부전 환자를 보면 다리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이 약하니 피를 제대로 못 보내죠. 그러면 다리 근육도 약해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니 피를 못 올려보냅니다. 악순환입니다. 저는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78세 김영호 씨였죠. 신부전으로 입원했습니다. 숨이 찼고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순환기내과에서 치료했습니다. 약을 줬죠. 하지만 저는 제안했습니다. 다리 운동도 시키자고요. 동료 의사는 반대했습니다. 심장이 약한데 운동을 시키면 위험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안 시키면 더 위험합니다. 다리가 계속 약해지면 심장은 더 힘들어집니다. 결국 제 의견대로 했습니다. 김영호 씨에게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시켰죠. 처음엔 5분도 못 걸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렸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리 부기가 빠졌습니다. 숨도 덜 찼죠. 심장 기능도 개선됐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다리 근육이 강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 겁니다. 심장의 부담이 줄어든 거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다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순환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저는 70입니다. 제 심장도 예전 같지 않죠. 하지만 저는 다리를 믿습니다. 매일 걷습니다. 다리 근육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건강해야 심장이 건강하다는 것을요. 발이 따뜻해야 심장도 따뜻하다는 것을요. 저는 신경과 교수와 연구를 함께 했습니다. 주제는 노화와 뇌기능이었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와 다리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해부학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척수를 통해 신경이 내려간다고요. 하지만 기능적으로 얼마나 밀접한지는 몰랐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운동 지시 신호가 느려집니다. 평균 20% 느려지죠.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젊었을 때는 걷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 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뇌가 명령하면 다리가 즉시 반응하죠. 하지만 나이 들면 다릅니다. 뇌가 명령해도 다리가 늦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있었습니다. 74세 이순덕 씨였죠. 그분은 최근 2번이나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순덕 씨, 어디서 넘어지셨어요? 집안에서요. 턱도 없는 데서 그냥 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뇌는 평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걸으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턱이 있었습니다. 신호가 늦게 전달되는 바람에 발이 턱에 걸렸습니다. 이것이 노화입니다. 뇌와 다리 사이의 통신 지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나왔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했죠. 걷기 빈도와 인지 기능이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걷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40% 낮았습니다. 40%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왜 그럴까요? 걷기가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걸을 때마다 뇌는 계산을 합니다. 발을 어디에 놓을까? 균형은 어떻게 잡을까? 속도는 어떻게 조절할까? 이 모든 게 복잡한 계산입니다.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반대로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게을러집니다.
쓰지 않는 기능은 퇴화하죠. 그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저는 치매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걷지 않는다는 거였죠. 물론 인과관계가 복잡합니다. 치매 때문에 걷지 않는 건지, 걷지 않아서 치매가 온 건지.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걷기와 뇌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환자 가족들에게 조언합니다. 치매 예방하고 싶으세요? 그럼 걸으세요. 매일 걸으세요. 산책로를 걷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풍경이 뇌를 더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길이 평평하지 않아서 균형 감각도 키워지죠. 저는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82세 정옥순 씨였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죠.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시키세요. 가족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산책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걷기는 뇌 운동입니다. 다리를 움직이면 뇌도 움직입니다. 가족들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할머니를 모시고 걸었죠. 6개월 후 재검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지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좋아진 겁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걷기는 신경 자극입니다. 다리에서 뇌로 신호가 계속 전달됩니다. 이 신호가 뇌를 깨웁니다. 뇌세포를 활성화시키죠. 저는 70입니다. 제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죠.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걷습니다. 1시간씩 걷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발이 움직여야 뇌가 산다는 것을요. 다리가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는 것을요. 저는 응급실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낙상 환자를 봤죠. 특히 노인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게 대퇴골 골절이었습니다.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거죠. 젊은 사람이면 수술하고 회복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다릅니다. 세계보건기구 데이터를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죠. 대퇴골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15% 이상이었습니다. 15%입니다. 6명 중 1명은 1년 안에 죽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뼈가 부러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한 합병증이 문제입니다. 골절 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누워 있어야 하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전이 생깁니다. 혈전이 폐로 가면 폐색전증이 됩니다. 치명적이죠. 또 폐렴이 옵니다. 누워 있으면 가래가 고입니다. 기침도 제대로 못하죠. 그러면 폐에 염증이 생깁니다. 심장도 약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심장 기능이 떨어지죠. 그러면 심부전이 옵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저는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77세 박철수 씨였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죠.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뼈를 잘 맞췄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통증 때문에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만 누워 있었죠. 가족들도 쉬라고 했습니다. 저는 경고했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안 움직이면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거부했습니다. 아파서 못 움직이겠다고요. 일주일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숨이 차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폐색전증이었습니다. 다리에 생긴 혈전이 폐로 간 겁니다.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살았죠. 하지만 그 후로 더 약해졌습니다. 2주 후 폐렴이 왔습니다. 기침을 못해서 가래가 고인 겁니다. 항생제를 썼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박철수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골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합병증 때문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인에게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라는 것을요. 저는 환자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골절은 병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인생을 바꿉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예방할까요? 다리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저는 80대 환자들에게 운동을 권합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80에 무슨 운동이냐고요? 아닙니다. 80이라서 더 운동해야 합니다. 스쿼트를 하세요.
의자 잡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세요. 하루 10번만 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허벅지 근력이 유지됩니다. 한 발로 서는 연습도 하세요.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처음엔 벽을 잡고 하세요. 점점 시간을 늘리세요. 이런 작은 운동들이 생명을 구합니다. 저는 한 할머니를 봤습니다. 85세 김영자 씨였습니다. 매일 스쿼트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넘어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70입니다. 저도 매일 합니다. 스쿼트를 하고 한 발 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낙상이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40년간 의사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약을 처방했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약국에 없다는 것을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걷기입니다. 2023년 프리벤션 의학저널에 보고서가 실렸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거였죠. 결과가 뭐였을까요? 다리 근육이었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한 사람들은 모두 다리가 튼튼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걸었던 겁니다. 연구팀이 측정했습니다. 매일 30분에서 40분 걷는 사람은 심혈관 건강이 35% 좋아졌습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졌죠. 당뇨병 위험이 줄어든 겁니다. 또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낙상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걷기만 해도 넘어질 위험이 반으로 준다니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리가 아픕니다. 무릎도 안 좋고요. 어떻게 걸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그래서 더 걸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아프다고 안 걸으면 더 아파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니까요. 약해지면 더 아프죠. 물론 무리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73세 최미숙 씨였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했죠. 걷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하루 5분만 걸으세요. 5분이요? 그것밖에 안 되나요? 네, 5분이면 됩니다. 대신 매일 하세요. 최미숙 씨는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어했죠. 5분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변화가 왔습니다. 5분을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2주 후에는 10분으로 늘렸습니다. 석 달 후 최미숙 씨는 30분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죠. 어떻게 된 걸까요? 걷기가 관절을 강화시킨 겁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생겼죠. 그 근육이 무릎을 보호한 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강조합니다. 걷기는 공짜 약입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비싼 운동기구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걸으면 됩니다. 신발만 좋은 걸 신으세요. 쿠션이 좋은 운동화요. 발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저는 지팡이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지팡이 쓰기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늙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지팡이는 늙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지혜의 상징입니다. 지팡이를 쓰면 안전합니다.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죠. 그러면 더 많이 걸을 수 있습니다. 더 걷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83세 이동수 씨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저는 칭찬했습니다. 지팡이 잘 쓰시네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이 지팡이 덕분에 매일 걸을 수 있거든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지팡이는 포기가 아닙니다. 계속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는 70입니다. 아직 지팡이는 안 씁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쓸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걷는 게 최고의 약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걷기 위해서라면 어떤 도구든 쓸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결론을 말하고 싶습니다. 40년 의사 생활의 결론입니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평등하니까요. 하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발을 단련하는 겁니다. 발을 단련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심장이 편해지죠.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합니다. 생각이 맑아집니다.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호르몬 공장입니다. 운동하면 근육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전신을 젊게 만들죠. 피부도 탄력이 생기고 뼈도 강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근육은 몸의 항노화 공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를 체념합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80대에도 청춘 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반대로 50대인데 노인 같은 사람도 봤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다리였습니다. 다리가 살아있으면 사람도 살아있습니다. 저는 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88세 김종수 씨였습니다. 매일 아침 산에 오르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88에 산을 오르신다고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이 저를 부르거든요. 안 가면 다리가 근질근질해요. 저는 검사를 해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88세 치고는 너무 건강했습니다. 근육량도 많았고 골밀도도 좋았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평생 걸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비법도 없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안 먹었습니다. 그냥 매일 걸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발이 답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저는 70입니다. 젊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신발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비가 와도 걷습니다. 눈이 와도 걷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젊음을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오늘의 한 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신발을 신으세요. 그리고 걸으세요.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5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살아남은 사람과 무너진 사람의 차이를 봤죠. 그 차이는 간단했습니다. 걸은 사람은 살았고 멈춘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발의 힘으로요. 발을 단련하세요. 다리를 살리세요. 그러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저는 오늘도 걸을 겁니다. 내일도 걸을 겁니다. 걸을 수 있는 날까지 계속 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걸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70살 의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매일 걷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